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정말 우리 대방인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다음 주에 일주일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해서 제가 한번 오늘 유튜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는 돈이 되죠. 여러분들 정말 돈이 됩니다. 저 또한 이 유튜브를 만들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포메이션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정말 주말 영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국내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변곡점, 즉 변곡점, 주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변곡점이 있죠. 변곡점. 이 변곡점이 있는데요. 이 지금 변곡점이 전체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나올 만한 그런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이야기거리가 저번 주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이번 주에. 그러면 다음 주는 이 변곡점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유튜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곡점. 국내 시장의 트렌드는 어느 시점마다 변곡점이 옵니다. 근데 설 이전에 꼭 변곡점이 나타날 듯 보여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능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수능을 해야 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에 나온 얘기거리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정부에서 코스피 5천 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죠. 정부에서 코스피 5천 특위가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주목할 만한 얘기가 뭐냐? 말하자면 디지털 자산 활용을 이용한 코스닥 3천 달성 주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활용을 통해서 코스닥 3천 달성 이슈가 터져 나왔는데요. 즉 3월경에 3조 원 규모의 추가 편성과 더불어 연기금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 확대 방안, 그 다음에 국민 성장펀드 조성 및 부실기업들을 퇴출시키는 등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나름대로 강한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그것은 코스피나 코스닥 나름대로 강한 상승장이 될 수 있다. 물론 조정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 우상향하는 트렌드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순간순간마다 또 조정도 지금 지수가 오른 만큼 크게 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상향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주에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이 깔끔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 삼성전자하고 이 하이닉스 지금 이 두 마리가 두 종목이 굉장히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종목은 코스피의 지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코스피 흐름을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고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 뭐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지금 옆으로 흉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닉스는 내부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호재가 있어요. 지금 나스닥 그 상장권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직접 상장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하자면 ADR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하이닉스의 그 나스닥 상장권이 지금 숨어 있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금의 어떤 흐름을 우리는 주시해야 되겠고, 그래서 먼저 삼전과 닉스를 통한 그 코스피 지수 흐름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정부의 디지털 자산 활용으로 코스닥 3000 달성과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 3000 달성 그 제한이 나왔었죠. 물론 뭐 3000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 시책이 지금 어느 정도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런 데서 스테이블 코인 섹터와 초관심을 투여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육성책으로 떠오르는 제약바이오, 소부장, 그리고 2차전지 섹터까지 우리는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코스닥이 아니라 이거요. 옛날에 코스닥 정책이 아니고 새로운 코스닥 정책을 정부에서 입안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나름대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3000 달성 제한과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까지 여기에 2차전지 섹터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세 번째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로봇 섹터 위주로 위험 수위가 도달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로봇 섹터 위주로 위험 수위가 많이 도달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 네 번째로는 코스피 5000 시대의 강력한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3법 개정 이후 강력한 세제개혁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 이 지주사 그리고 증권 섹터 종목들을 우리는 주목해야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천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섯 번째로는 코스피 5000 시대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상황에서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넘볼 주식이 조선 방산, 원전, 자동차, 그리고 엔터, 화장품까지 순환매적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차례는 언제 올까 기다리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온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자동차, 엔터, 화장품 섹터 등에서 순환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러니까 첫째, 삼전과 하이닉스의 코스피 지수 흐름 철저히 살피고, 둘째는 정부의 디지털 자산 활용으로 인한 코스닥 3000 달성과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로봇 섹터의 위험수위, 넷째는 코스피 5000 시대로 강한 쇠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법 개정의 세제개혁 드라이브로 말하자면 지주사 증권 섹터, 다섯째는 코스피 5000 시장의 순환매 차원으로 우리가 조선, 방산 등 이런 섹터를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추후 얘기는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지방선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어느 정도 유효해 보일 듯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그 대한민국 최초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예언했던 바와 같이 저 박약사가 앞으로 펼쳐질 상황 변화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윤여매에서 우리가 투자할 사항으로 지금 위에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은 뭐니 해도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탁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지금 100조를 지금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증권사마다 ETF 펀드 자금으로 엄청나게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ETF 펀드 자금으로 들어오면
그 돈은 증권사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TF 추종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중대형 종목들을 우리는 주목해야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질 듯 안 빠집니다. 빠질 듯 안 빠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펀드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반드시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자금 증시로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각 증권사마다 ETF 펀드를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ETF에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그 종목들이 결국은 우상향을 하지 않느냐. 이런 초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주도 섹터 주도주를 매매를 선별적으로 진행을 해야겠는데요. 단기적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중 전략을 반드시 펼쳐야 된다.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단기적 매매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중 전략을 펼쳐야겠는데요. 우리 대박방에서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즉 말하자면 저번 주에도 제가 이번 주에도 결국은 상한가를 한 2억 개 정도 잡아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유진로봇과 우리기술에서 상한가를 2개 정도 잡아냈습니다만 당일 20% 이상 뛸 수 있는 종목을 장 초반에 잡아가지고 하루에 2개 종목 정도 매수매도 문자를 보내고 이런 그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과 단기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을 이원화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오늘 또 한번 강조할 것이 로봇 섹터, 너무 많이 오른 로봇 섹터는 다음 주에 반등시마다 철저하게 돈을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등을 안 하면 어떠냐? 일단은 많이 오른 종목은 현금화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알았죠? 주식이라는 것은 변곡점이 있고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가 있고 섹터의 하락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말하자면 어떤 그 세력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세력들이 노봇주로 정말로 이번에 한탕을 해먹었습니다. 그 한탕을 해먹은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올려가지고서는 도저히 여기서 우리가 큰 수익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번 주를 막으로 결국 이 그 로봇주에 대해서 말하자면 맥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흐름이 이번 주에 나왔다. 그렇다면 100% 로봇주가 다 죽었냐? 물론 한두 종목은 그런 종목이 아님을 이 기회를 들어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섹터가 올라가서 주도적인 변화로 변화야 그 섹터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듯이 주도 섹터가 죽어버리면 거기에서 매매를 흔들 큰 이득이 없다. 그래서 빨리 올라갈 때마다 돈을 챙겨가지고 호주머니에 쟁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주에 그 섹터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대박클럽에서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어떤 종목을 매매했느냐 그러면 유진 로봇을 이때는 한창 로봇이 떨 때예요. 이게 이날 잡아서 이날 상한가까지 거의 갔었죠. 유진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했고요. 이 로봇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기술, 현대차.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날 상한가로 갔었죠. 거의 뭐 한 25% 이상 올라갔는데요. 이날 잡아가지고 이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지금은 현금화를 완전히 챙겼기 때문에
이 우리 기술은 이제 21선 부근에서는 한번 우리가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봉이 길어질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고요. 떨어질 때 봉이 이렇게 짧아집니다. 봉이 짧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때도 사지 말고 이렇게 봉이 이렇게 짧아집니다. 봉이 짧아지고 음봉 양봉이 겹쳐서 나오고 거래량이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사지 말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거래가 늘어날 때 우리가 포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이때는 올라가려고 하면은 빨리 물린 사람들이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잡으면 또 오후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스타일의 종목은 일단 봉이 짧아야 돼요. 봉이 짧아야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알았죠? 저번에 미래셋 벤처 투자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요것도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로보 요거 요날 매매를 했는데요. 이날 상한가 거의 갔어요. 이 상한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요것도 이날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이 정도 시초가 무렵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제 털고 나와버렸습니다. 왜? 이 종목이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 뒤니 또다시 기회가 온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해야지 이거 앞으로 뭐 1년 2년 간다? 보유하고 있으면 떨어지면 어떡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현대건설도 계속 잡아오던 이 종목인데요. 이날 16%까지 급등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고점에서 사글이 일단 매도를 하고 전부 현금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유진로봇과 이 우리기술 이건 강력한 이 박약사가 이 상승할 것을 믿고 배팅을 한다. 상한가까지 잡아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밌게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간에 지금 이 중심 이슈 이런 것들을 잘 봐서 매매를 해야 단기 매매적으로는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의 그 동향을 아침 그 섹터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그날 엄청난 수익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보통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못하죠. 그래서 전문가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이 영역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차트는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데 실시간으로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말하자면 고점을 찍고 무너질 때는 대박난 박약사가 여러분들에게 함성을 크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우리가 말하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투자를 할 때지 이걸 팔아버린다거나 이런 시대는 아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박약사가 맨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고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하십시오 하고 이 얘기를 할 테니까 제 유튜브나 우리 대박클럽에 하나의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삼전과 하이닉스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이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점 신호가 전혀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가 간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없고 고점 신호가 아니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여기서 거래가 되고 보세요. 이거 뭐 단기적 관점으로도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고 그 우회로 지금 거래가 적었는데 이건 아니라 이거요.
고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져버리고 그 밑으로 흘러서 이 고점을 못 뺏기면은 이게 주식이 하락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 이거예요. 앞에서. 근데 거래가 터지고 떨어져 버리셔야 돼요. 떨어져 버리셔야 돼. 근데 이 고점을 못 뺏기고 가다가 떨어져 버리면 이 주식이 하락사의 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많잖아요. 여기서 거래가 많은데 그것보다 우회가 있잖아요. 여 밑으로 떨어져서 거래가 죽으면은 이때는 매수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혀 아니다. 그리고 한 번에 걸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드시 쌍봉 내지는 쓰리봉 이런 것들을 거쳐서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 허들 말아라 이 말이지. 그리고 오늘 우리 대방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린 얘기를 한번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방인들이 3시 30분에 정규 시장이 매매가 끝나면 렉스트레이드 시장 상황이 3시 40분부터 펼쳐지는데요. 그날의 주도 섹터, 주도군에서 흐름을 우리는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도 섹터, 주도군에서 섹터만이라도 3시 40분에서 4시 한 반까지는 렉스트레이드의 흐름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넥스트레이드의 흐름을 보는 것은 다음날 우리가 매매할 때 하나의 첩경이 되고 그것을 겨울 삼아서 정말로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수익이 반드시 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눈부신 활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3시 30분에 장이 끝나버리면 이 장을 떠나버리지 말고 혹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싶거나 웬만한 전문가라면 3시 30분에서 4시 한 30분 정도까지는 1시간 정도는 유심히 거기에 목매에서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섹터가 바로 렉스트레이드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주도 섹터, 주도군입니다. 그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박약사는 장이 끝나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서 다음날 매매하는 것을 하나의 거울 삼아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 즉 말하자면 유진로봇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다음날 오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오픈 시장 8시부터 8시 50분까지의 그 종목은 전날 답이 나옵니다. 전날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대박클럽의 회원님들께 아침에 이 종목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고 강력히 권할 때 그 종목은 10% 이상 뜨는 종목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도 최소한 5% 내지는 10%를 짧게 하루 이틀 만에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덤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수익입니다. 지금 시장은 렉스트레이드라는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렉스트레이드의 그 이용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큰 수익으로 연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마음을 이런 그 얘기를 지금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그냥 막무가내 렉스트레이드 종목을 전부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렉스트레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슈 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첫째는 주도 섹터, 주도 군 종목은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재료, 나스닥 상황, 나스닥이 100포인트 정도는 올라있을 때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즉 나스닥이 300포인트 이상 하락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넥스트레이드에서 종목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넥스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나스닥 상황을 점검해 봐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 꼭
말씀드릴게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주도 섹터, 주도권에서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렉스트레이드에서 오르는 종목은 3시 30분이 정확히 끝나고 한 30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속도가 빠르고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날의 종가 보합 아래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다음날 주가가 반드시 5% 10%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매우 눈으로 여러분들은 꼭 가려내고 해야 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첫째 그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스테이블 코인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섹터에서는 우리가 봐야 할 섹터군이 종목군이 카카오페이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다날, 그 다음에 NHN KCP 이 세 종목을 1순위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다날, NHN KCP 이 세 종목이 오르지 않고는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섹터에서 주도주는 카카오페이, 다날, NHN KCP 이 세 종목이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선도주를 잘 봐야 돼요. 선도주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2차전지 금요일장에서 보면은 2차전지 섹터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2차전지 섹터로 아침부터 준비를 한 대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땠습니까? 2차전지를 그냥 때려버리고 나중에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바이오 쪽으로 그냥 들어올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상은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어떤 단기적 관점에서의 매매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예의 주시를 해가지고 종목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무턱대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전문가랍시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박약사는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라를 정확히 캐치를 하기 때문에 다음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형태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이면서 그날의 매매는 의외로 2차전지 섹터를 아침부터 퍼 부어버렸어요. 이 말하자면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러듯이 제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 종목 섹터를 추천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침부터 이 세 종목 카카오페이, 다날, NHN KCP로 프로그램 매도를 퍼 부어버린다면은 프로그램 매도로 대응해서 퍼 부어버린다면 반드시 스테이블 코인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터로는 제가 주목해야 할 바로는 삼천당작,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한미약품 여기에 HLB 그룹주까지 요새 HLB 그룹이 좀 떠요. HLB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군으로서는 1순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좋아야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대장주격으로 위에다 놓고 이런 종목들이 아침부터 거꾸러지면 바이오주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알았죠? 그 점을 오늘 꼭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영상을 보는 대방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는
말하자면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이 그 삼성 SDI를 먼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강원에너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놓고 한번 보면은 2차 전지 섹터가 이 사람들이 띄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삼성 SDI,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 막 이런 정도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를 여러분들이 막 뛰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2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말하자면 강력하게 주도 섹터가 되기 때문에 소부장주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는 꼭 봐야 되겠는데, 첫째 이스페타시스, 두 번째 대덕전자, 세 번째 코리아 서키트, 네 번째 심텍,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올라주면은 그날 소부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페타, 대덕, 코리아 서키트, 심텍, 그 다음에 제지반도체, 막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지주사 섹터. 지주사 섹터가 아주 중요한데요. 다음 주에 아마 큰 뉴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 HD현대, 그 다음에 증권주가 지금 5,000포인트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의 주도 섹터로 간다면 미래에셋증권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카카오페이부터 미래에셋증권까지 관심 좀 넣고 매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섹터로 가서 매매를 할 것인가, 무턱대고 매매하지 마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박 약사가 추천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방법론에 의해서 붙여가지고 꼭 매매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당일 20% 이상씩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박 약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주식 매매는 영특하게 해야만이 하루에 10%가 아닌 20%, 30%씩 계좌를 살찌우게 할 수 있는 방법만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지, 밑에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종목들, 되지도 않는 종목들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종목 교체를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주에 한번 대박을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은 제가 보기에도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투자도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유튜브 영상을 이만 마치고 다음 주에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